잘못 말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할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바로 잡아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평범한 사람들이 헷갈려서 무주 차원을 물어볼 때가 있고 우주 차원의 섭리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들은 그냥 우주적 섭리로만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돼야 안 돼. 안 돼. 그런데 무주 차원에서 내가 그 시선을 가지고 딱 우주를 내려다보면서 얘기를 해 주면 쉬운 말로 설명이 가능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수준이 점점 올라가다 보면은 가능하다. 그리고 그 과정인 게 지금 약간 느껴져요. 그래서 다행이다. 그냥 간단히 말해서 깨달음의 순간들이에요. 그게 고찰의 통찰의 힘이라고 하는 건 그냥 내가 나오는 말들이나 느껴진 것들을 기록하고 말해보고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단톡방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씻고 있다가 언제 터지겠지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을 그냥 넋두리 마냥 풀어주시면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걸. 그런 문장이나 글들이나 느낌을 보고 제가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 그러면은 '아 이분이 지금 어떤 느낌으로 물을 얘기하고 있구나. 어떤 시선으로 섭리를 바라보고 있구나. 어떤 시선으로 사회적인 것을 문제를 보고 있구나.'라고 제가 느낄 수 있는 거죠.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링크를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글을 올리거나 뭐 하는 것이 다 포함돼요, 다. 처음이었으면 축하를 받을 만한 일인데 우리가 만약에 처음 만나서 제가 인제 무례님을 처음 목격했으면 "아 무례님 이 정도는 축하드릴 만한 일이에요." 그러겠는데 우리 자체도 인제 저희 넷이 지지고 볶으면서도 저희가 엄청 지금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제가 지금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상승되고 있어요. 여러분 수준을 굉장히 많이 끌어올린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들은 미친놈 소리라 그럴지도 몰라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근데 여러분들은 인제 너무 당연한 소리로 들리잖아요. 어떤 면들은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지만 그게 수준이 여러분 지금 생소한 기준이라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데 그 누구보다도 깨달은 위치가 굉장히 수준이 높아요.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유튜브로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들으면 안 들리는 게 들리거나 선생님의 어떤 그 위치가 보인다거나 말하고 싶은데 '아 저 얘기가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구나.'라고 하는 게 들린다거나 이러면은 이제 증명이 되는 거지. '아 내가 저 선생님을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구나.'라고 하는 건 수준이 훨씬 더 높다는 거예요. 이게 누군가를 이렇게 판단하는 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의 발달 과정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는 위험하다고 했으나 적어도 물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무주적 시선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전지전능한 창조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도움이. 그러기 때문에 그런 창조력은 발휘해야 된다. 말해야 된다. 적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가 이런 얘기하고도 연관이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웅얼웅얼거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당당하게 글로 쓰고 그래서 영상 하나 올라간 거 있으면은 이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되든 안 되든 일단 써 봐. 말해 보고. 그러다 보면 스스로 정리가 되고. 제가 어쨌든 계속 일 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꾸준히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계속 수준을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지금 만약에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을 뭐 한 10명 분을 모아 놓고선 실제로 인제 막 대화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이 근접해 있는 우리가 인제 동무 동무 수준도 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단계를 지으면 뭐 12 가지 그대로 말할 수 있겠죠. 밑에 깨달음 단계에서부터 무까지 올라오는 제가 나눈 12 가지 단계를 가능성까지 치자고 하면 가능성까지 치자고 하면 동무들의 위치도 12 단계로 똑같이 나눠질 수 있는데 적어도 무주 세상으로 들어와야 되는 분들을 진정한 동무로 인제 보고 있는 거고 우선은. 가능성을 제한다면. 무주 세상으로 오신 분들 를 하고 얘기를 한다고 친다 그러면 여러분 대화 수준이요. 완전 달라요. 똑같은 일상 대화를 하더라도
제가 이제 선생님들 만나서 대화해 보면 극히 우주적이다라고 하는 그 갑갑함에 어떨 때는 힘들 정도예요. 저는. 어떨 때는. '아 이거를 장단을 맞춰 줘야 되나? 아니면은 뭘 해야 되는 건가?' 제가 막 헷갈려요, 어떨 때는. 저도 굉장히 그 능력이 나름 운이 좋아서 진창에 구르는 스타일이라서 같이 막 동조할 때도 있는데 선생님들 대할 때 약간 그런 게 있어. '아 이거를 맞춰 줘야 되나? 아니면은 아니라고 뭔가 좀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제 동무들이 한두 분씩 나오기 시작하면 그런 것에서 괴리감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예요. 심지어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하는 수준을 보면 그냥 뭐랄까? 뭐 학교로 치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대학까지 마친 정도라고 치면 진짜로 막 유치원 아이들이 막 얘기하는 것처럼 들릴 거예요, 진짜로. 실제로 지금도 그럴지도 몰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들은 우리는 모르는 게 많죠. 아까 전에 표현한 지구적 섭리의 이치, 물리적 섭리의 이치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많이 모르죠. 그거는 선생님들이 몇십 년을 걸쳐서 닦아온 거기 때문에 그 이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몰라요. 충분히 배워야 되는 거긴 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문화, 무주적 이치에서 나오는 강력함, 그것에서 연장되는 대화라든가 주제 같은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아예 범접을 못 해요. 범접을 못 하기 때문에 근원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때는 굉장히 갑갑해요. 할 얘기도 없을 정도로 너무 갑갑해지는 상태가 와.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로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서 느끼실 거야. '아 갑갑하다. 그래서 어쩌자는 거겠다는 거지?' 이런 느낌이 많이 올 거예요. 그런 것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단톡방에 올리셔도 좋아요, 그런 정리들은. 요게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여요. 음. 그게 인제 아직은 그러니까 이치적으로만 보리님한테 다가가 있어서 그래요. 이치적으로만. 그래서 음 뭐라 그럴까요? 그거는 인제 보리님한테 계속 많이 말씀을 이미 강의 중간중간에도 나오고 있고 그동안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어느 순간 툭 하고 깨지는 순간이 있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운이 좋게 그냥 처음 그냥 뭐 만나자마자라고 봐도 되고 그동안에 어쨌든 저도 뭐 10년 20 년을 이쪽 방향에 끈을 놓지 않고 그냥 계속 얕게나마 진짜 얕게나마 관심을 두고 있었던 것이 밑거름이 뭐 됐을 수도 있겠으나 어쨌든 운이 좋게 요것이 그냥 쉽게 깨졌는데 요 말이에요. 무례님이 최근에 요게 슬쩍슬쩍 깨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슬쩍슬쩍 깨지기 시작한 거고 엘렌님은 그 강력한 궁금증 에오스롬에서 나오는 강력한 궁금증 때문에 이미 금이 간 상태였고 엘렌님은 제가 보면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그게 다 보이죠. 그리고 쑥 하고 들어가 봤는데 여기서 겁을 겁을 먹고선 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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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가 있네 하고서 한 번씩 이렇게 튕겨 나왔었고 엘렌님은 그리고 다시 한번 들어가려고 제대로 들어가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무래님은 약간 금이가 있는 상태고 그것들이 정리가 되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인제 이런 대화를 하면서 강의를 들어가면서 점점 가까이 올 거예요. 보리님한테 필요한 것은 제가 강의 때도 충분히 말해 드리고 있다. 어쨌든 그 자꾸 배움의 무게를 늘리시지 마시고 일단 버리셔도 돼요. 진짜 보리님은 진짜 다 버리셔도 돼. 다 버리셔도 돼요. 다만 보리님이 궁금해하는 것 뭐 인제 카발라라든가 그런 것을 천부경하고 만나는 어떤 고런 부분에 대한 이치가 궁금하시면 그거는 뭐 전공 삼아서 더욱 팔 필요는 있어요. 하는 사람이 없잖아. 아직까지는 정확히. 제가 하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뭐 그런 것에 있어서 깊이 파는 것은 사회성 발현, 아까 애호가 말한 대로 사회적으로 우주적, 지구적 섭리의 이치를 깨닫는 방법들은 누구나 그 자리에서 하는 것은 있는데 그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 너무 완벽하려고 하시는 성향이 있으셔서 그분들은 그 부분들은 제가 보기엔 그냥 진짜 버리셔도 돼요.
다 버리셔도 되고 쓰려고 안 하셔도 되고 간략하게 그냥 듣고 흘려주시면 돼요. 이것 또한 운명과 숙명처럼 다 흘리더라도 딱 하나 얻어 걸리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그물망이 너무 촘촘해 버리면 다 걸려 있으니까 내가 뭘 집을지 모르는 거지. 제가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 노트 필기 잘 안 하고 잘 외우지도 않아요. 강의하는 것도 지금 각주니까 각주를 달아서 그렇지 그냥 거의 다 생각하고 넘어가요. 이것도 그냥 글 밑줄 쳐 놓고 생각하고 넘어가고 빨간색하고 '아 요런 거는 요런 생각이구나.' 하고 넘어가는 건데 이거는 인제 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음 나에게 올 깨달음의 자료나 재료나 요소는 어떻게 해서든 다가온다. 하지만 너무 촘촘한 걸음망으로 내 지식을 걸러낼 필요는 없다. 다 받아들일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느슨하게 편하게 흘려도 올 건 온다라는 거예요. 올 건 온다. 그거는 운명같이 숙명같이 온다. 그래서 이거 이 이치 100%예요, 보리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100%니까 믿고 진짜 다 놓으셔도 돼요. 정말로. 관심 가는 거는 그 와중에 얻어 걸린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을지도 몰라. 그렇게 할 필요는 있으세요. 정리하던 거 있으시면 마저 공부하시면서 정리하시고. 무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찰하시는 거, 그 정도는 갖고 계시면서 나머지를 핵심만 짚고 넘어가셔도 충분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리님이 어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천부경판이 이렇게 돌아갈 때 요 간극을 보리님이 무언가 도착된 느낌이 딱 들면은 저는 너무 기쁠 것 같은데 엘리님도 너무 기뻐 우리 정말 무래님이나 엘리님이나 다 기뻐하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인지는 무래님이나 엘리님은 알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는 약간은 알고 계세요. 진짜는 약간 아직은 남았지만 시간이 뭔지는 알고 계시거든 그게. 그리고 이제 엘렌님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엘렌님이 중간에 또 빠졌던 게 아 평화롭죠. 모든 게 하나네요. 여러분은요. 그 과정 그냥 뒤에 뛰어넘은 거예요. 실은. 모든 게 하나죠. 그거 못하러 느낄 필요가 있어요. 그냥 내가 하나인 걸 아는데. 그걸 느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방법이 굉장히 다이렉트해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용기 내서 받아들이고 굳게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야.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 이게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더 확실하게 물을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물을. 내가 자꾸 모자라다, 멀었다, 나중이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제가 전에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건 점점 멀어질 뿐이에요. 점점. 잘못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잘못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굳게. 음. 제 강의들을 어느 정도 들으시니까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죠. 저를 만난 지 얼마 안 된다거나 뭐 또 다른 이상한 뭐 사입이라거나 기존 그냥 종교 어느 정도 공부해서 그 이치 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은 못 드려요. 이런 말씀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 때문에 당신이 주제자입니다 하고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제2의 엑스맨이 돼서 또 신장사하고 있겠지. 그 꼴은 못 보죠. 제가 그러라고 제가 아는 거를 풀어놓는 게 아니니까. 그런 분들은 죽을 때 깨닫는 거죠. 죽을 때. 자기가 얼마나 큰 업을 짓는 건지 모르고 제가 이런 이치까지도 다 얘기를 드리기 때문에 강력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제 강의가 진심으로 들리시는 분들은 강력하게 믿어도 된다. 그 무의 힘을 특히나 여러분들은 진짜 강력하게 믿으셔도 돼요. 거기서 왔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어. 왜? 거기서 왔으니까. 여러분 여기서 왔으니까. 절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신을, 힘을, 창조를 딴 데 가서 찾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바라보는 시선, 여러분이 지금 쳐다보고 있는 것, 제 소리가 들리는 귓구멍이 있는 것 자체, 이 반고리관을 가지고 소리를 잡아 당겨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씹어 삼켜 가지고 듣고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숨 쉬고 있는 그 자체, 지금 여러분들 그 자체가 신이란 말이에요. 그게 창조력이야. 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요, 여러분 지금 숨만 쉬어도 창조예요, 그게. 이 박테리아 미생물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라고 나쁜 거다? 병은 안 좋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지금 어쨌든 숨을 쉬든, 제가 빛도 알갱이라 그랬죠. 여러분이 시선이 머무는 곳에서 빛의 작용이 있는 것이 직접 알갱이를 쏘는 거예요. 눈에서 레이저가 나가는 게 진짜예요, 진짜.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 이런 말하면 미친놈이라고 할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이건 진짜 과학이에요, 여러분. 과학자들이 나중에 언젠간 증명하겠지. 내가 머무는 시선이 다 레이저라고 하는 걸. 빛의 알갱이의 작용이라고 하는 걸. 심지어 영혼도 알갱이고 정신도 알갱이라고 하는 판에 영혼도 쪼개진다는 얘기는 그 소리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가 속해 있는 이 우주별은 빛의 작용으로 물리가 벌어지는 우주기 때문에 빛은 대단한 건 맞다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의 작용은 여러분이 인지한 100%의 모든 것이 다 빛이라는 거예요. 보고 듣고 느끼고 말하고 뭐 이런 것들 다. 여러분 피부를 꾹 눌렀을 때 피부가 들어갔다 나오고 내가 이렇게 누르면 아픈 것 자체, 이것도 빛의 작용이에요. 이해가 잘 안 가시겠지만 이것도 빛의 작용이에요, 빛의 작용. 과학자들하고, 그래서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순수 과학하시는 분들하고 저는 진짜 몇 날 며칠 막 몇 년을 같이 공부하면서 막 지내고 싶어요. 정말로. 그리고 순수 예술하시는 분들, 순수 수학하시는 분들, 동양 잊지 말고 진짜로 수학하시는 분들, 어, 그런 분들하고 저는 막 물리, 진짜 물리, 우주 천체 공부하시는 진짜 그 순수 과학자 분들하고는 저는 밤날을 새면서 막 이야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무에 대해서 조금만 아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진짜로 엄청난 발견들이 이루어질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여러분들 자체도 이런 시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이거 미친놈 소리 듣던 에디슨이나 아인슈타인이나 뭐 테슬라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런 식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뭐라 그래요? "이거 진짜 빛의 작용이에요."라고 하잖아. 아니까. 그런데 이거는 누가 증명해요? 제가 숫자로는 못 푸니까 진짜 과학자분들이 푸셔야 되는 거야, 이게. 눈에서도 진짜 레이저가 나가요. 시간보다, 빛보다 더 빠른 게 존재해요. 이런 얘기를 막 얘기하면서 토론하면서 제가 설명을 계속하면 그분들이 거기서 막 깨치겠지. '아 그런 이치가 있네. 그런 이치가 있네.' 하면서 어떻게 실질적으로 막 숫자로 풀겠죠. 빛보다 빠른 건 없습니다. 빛보다 빠른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 안에만 갇혀 있으니까 빛보다 빠른 게 없다고 그러는 거죠.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힘으로 같이 시선이 출발했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이 과학 특집을 한번 해야겠네. 이해 가세요? 여마미소로 여러분이 안에서 객체를 꺼내자마자 내 시선이 딱 하고 시작됐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빛은 그 이상 우주 세상에서 펼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미 세상은 관찰자예요. 이미 세상은 관찰자. 우리 우주만 봐서는. 그러기 때문에 이미 관찰자가 존재하는데 어떻게 더 빠른 게 있어요? 없지. 그거보다 더 빠른 건 뭐예요? 여러분들의 생각, 영혼의 힘. 제가 힌트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것, 거의 유일하게 그것만이 빛보다 빨라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안드로메다 여행 갔다 오면 뭐라 그래요? 지금 갔다 온 거는 빛보다 빠른 거예요. 광년으로 쳐도 몇백 광년짜리 별이 있잖아요. 그냥 생각으로 갔다 오면 그게 더 빛보다 빠른 거야. 이걸 과연 물리하고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냐. 시공간적으로 구부려서 그거를 바로 통과시킨다고 표현은 하는데, 시공간을 구부리든 단축시키든 압축시키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빛보다 빠른 건 있다. 이런 얘기가 원래 더 재밌어요.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더 재밌고, 그래서
이런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은 뭐 이제 이런 강의 해야 되고 깨달음이 너무 깨져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런 강의들로 이어온 거예요. 여러분들 자체가 보는 시선, 숨 쉬는 것 자체, 이 피부 자체도 지금 숨 쉬고 있죠. 피부 자체도 세포 하나하나가 숨 쉬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또 확장하면 여러분은요 80조 세포계의 우주잖아요. 우주. 지금 이 그냥 세포만 봐도 7-80조 개라면서요. 그러면 거기 미생물의 박테리아에 다 쳐봐요.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미생물 하나로 여러분이 들어가 보면 천부경판을 돌려서 미생물 하나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그 안에서도 우주인이 존재하고 외계인이 존재해요. 그 안에서도 이치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이치예요?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이치. 그 이치가 존재해요. 정자와 난자가 처음에 만나는 이치가 일시무시 여마미소의 이치로 태극이 쪼개져서 꽝 하고 천둥이 치는 이치. 그런 이치들을 여러분들이 이 피부 하나를 봐도 다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고찰이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그런데 우주에서 좀 깨달았다고 이런 이치를 조금 알았다고 이거 그냥 우주적 이치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 눈에서 레이저가 나갑니다. 생각이 빛보다 빠를 수 있습니다. 그거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요. 우주적, 지구별적 섭리의 이치를 깨닫는 수준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하지만 여기서도 엄청 깨달을 수 있죠. 엄청. 근데 무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보다 훨씬 이상이라는 거예요. 무의 깨달음 이상이 돼야지 지금 우주적 이치는요. 지금 제가 다 봐요. 피부만 봐도 얘기하고 시선만 봐도 얘기하고 호흡하는 것만 봐도 얘기하고 흐르는 물만 봐도 얘기하잖아요. 그게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다 내려다 봐야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시선을 가지면 어, 어폐가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죠. 꼴랑 지구별 물리적 서양, 동양 철학, 뭐 사상, 철학, 종교 이런 것들 글자 나는 경전 몇 개 띄었어. 뭐 숫자 많이 하라, 한자 많이 하라. 이런 것 갖고 여러분 지금 스트레스 받지 말란 거예요. 제가 뭘 알아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개뿔도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당당해요? 결국에 그 공부에서도 여러분 어디 갈 건데 이 질문하면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하고 만나지. 천만의 말씀. 없어요. 없어. 그분들. 강의가 그렇게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물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알고 자기가 주제자임을 진짜 알면 그렇게 못해요. 그렇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도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은 믿음 여러분은 어디서 왔다? 다 여기서 왔다. 진짜 무에서 왔어요. 여러분이 다. 진짜 여기서 왔어. 모를 뿐이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다 지나쳐 오고 계속 숨 쉬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렇게 아시면 돼요. 저도 생각을 하다 보면은 약간 분리시킬 때가 있어요. 나를 네. 분리시킬 때가 있는데 그 분리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런 질문. 음. 이렇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특히 음. 우주적인 생각을 할 때는 저도 설명을 하잖아요. 영혼 백신도 누군가 먹고 신들이 그것을 즐긴다. 인간의 영혼작용과 혼백작용은 누군가의 먹잇감이 된다라고 했고 그 전에 강의에서도 제가 에어를 모를 때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네. 어쨌든 이 물리 세상, 물질 세상, 우주 세상이 굴러가는 이치는 진짜 정확해요. 진짜 생존을 위해서 굴러가는 것이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은 신들의 먹잇감이다라고 했는데 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신이. 신이 어디 있냐고, 신이. 뭐가 신인 것 같아요, 뭐가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이 신이요? 나를 먹고 내 밑에는 초파리가 있고 초파리 밑에 미생물이 있고 미생물은 자연을 거쳐 신으로 간다? 이런 어떤 먹이사슬 구조? 간단한 소설 같은 걸 쓰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냥 이치스럽게.
이런 것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냥 편하게 고찰을 해보는 거야. 아, 신이 네. 나를 먹고 나는 동물을 먹고 동물은 식물을 먹고 식물은 미생물을 먹고 물을 빨아먹고 그럼 그것은 거의 자연인데 자연은 뭘 먹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이런 생각. 네. 음. 그러면 자연은 이치를 먹고 사는 건가? 이치는 뭘 먹고 사는 거지? 이치는 그러한 대로 신을 먹고 사는 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애호스러운 고찰의 통찰의 의문의 질문의 끝이에요,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런 고찰을 하기는 쉽진 않죠. 그냥 나는 어디서 왔지? 우주에서 왔나? 그럼 우주는 어디서 왔지? 이제 이런 정도인데 이런 어떤 강력한 주제를 가지고 거기에 흐트림 없이 고찰을 해가지고 고리를 만들어내는 거는 쉬운 작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봤을 때 도대체 여기 있었던 나는 얘가 먹는 것 같았는데 그럼 도대체 얘는 누구냔 말이에요. 얘는 다 나. 다 나. 이렇게 하니까 우리 그 유튜브에서 다 나죠. 그거네. 그게 돼버렸네. 그거죠. 근데 어. 그거죠. 자, 보세요. 맞아요. 이거 제가 그리는 그림이잖아요. 여기 그래. 신 너 좋았어. 내가 쳐줄게. 그게 출발이었어. 그러면 이것도 나고 이 천부경판이 돌아가는 이 미생물의 순간에도 나였고 초파리도 나였고 이것도 나였고 이것도 난 거야. 그냥 도는 거야 이게. 네.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는 누가 먹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 게 저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게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치를 알아야 될 때는 분리시키지. 하지만 네. 어, 뭐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나라는 근본. 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나 근본은. 그 현현함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런 사고를 확장시키면서 돌아 다시 내 뒷모습을 보고 내 앞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네. 그게 필요한 거야. 그게 진정으로 천부경판을 돌리는 거예요. 우주 안에서든 우주 밖으로든 우주 밖에서든 우주 밖과 우주 안을 제가 그래서 아까 전에 오늘 처음 표현 쓴 거긴 하지만 천부경판이 이렇게 교집합되면서도 이 안에 또 천부경판이 음. 무수하게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막 교집합되는 와중에도 이치는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야지 그거를 인수분해 확 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이치가 정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방면으로도 설명할 때 그 이치의 본질에 대해서는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음. 그 힘이 있어야지. 그래서 가끔 선생님들 중에서 뭐라 그럴까요? 자기 얘기를 종종 아픈 얘기를 이렇게 가끔 툭 하고 얘기하실 때가 있어. 그때 저는 그거를 탁 하고 알아듣죠. 저는 알아듣지. 그래서 그럴 때, 아, 저분이 굉장히 그릇은 큰 분이구나라는 거를 제가 느껴요. 몇몇 분한테는. 그런 거 한마디를 그냥 이렇게 툭 하고 내뱉는 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더군다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이. 그것도 다 어떻게 보면 이런 것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에서. 용기 내는 것의 든든한 백이 뭘까요? 요거 한번 요것만 좀 대답해 보시고 오늘 마칠까? 용기를 내는 든든한 백이 있어. 용기를 낼 수 있는 백이 뭘까? 뭘 믿고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지금 이제 만약에 순서적으로 본다고 하면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으로 정말 한 곳을 보고 달려가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물론 천부경판은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이 포인트를 다시 설명할 수는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현실에서 더 이상 갈 곳 없는 배산의 미수, 내가 바닥을 치는 것, 그런 것에서부터 용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러면 결국엔 애호의 깨달음이 확실히 깊은 것이 결국에 너희들이 무언가 하는 짓거리 모두 다는 죽음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에오 말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려본 거야. 에오를 이해할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깨달음의 거리, 죽음의 거리가 이런 포인트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거리에서 아까도 나왔죠. 오늘 죽음의 거리에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행동성, 반복 이런 것들이 깨달음의 거리와 비슷하게 움직인다는 거죠. 비슷하게. 그래서 결국에는 용기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인 관점에서 일단 보는 거예요. 우주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극한에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시키는 게 결국에는 죽음 또한 두렵지 않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말이에요. 죽어봤자 뭐 이런 거. 실은 우주 세상에서 용기 낼 수 있는 가장 극한의 방법은 죽을 각오예요. 죽을 각오. 제가 그래서 이전에 죽을 각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다 죽을 각오 하겠다는 소리예요. 바닥을 치겠다는 건 나 죽기밖에 더 이거밖에 더 있어요. 이 생에서는. 그죠? 그래서 죽을 각오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우주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닫기 위해서는 진짜 죽어 떨어져야 되고 죽을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무주로 확장시켜 보면 지금 엘렌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엘렌님이 지금 죽음조차도 선택할 수 있다는 표현까지 쓴 것이 지금 여기서 많이 나왔어요. 지금. 보통 깨달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설명을 못하죠. 아는 사람은 그냥 이치로서 그냥 말할 수는 있겠으나 엘렌님은 지금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지금 그냥 그 마음속에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죽을 각오 여기서 멈추면은 행하는 힘이 어때요? 약해요. 그냥 죽을 각오조차도 굉장히 큰 깨달음이고 실제로 죽을 각오 하신 분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는 확실하지만 지금 거기서 머물렀다가는 이 행하는 힘이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죽을 각오 플러스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제가 그래서 뭐라 그래? 구의 자리 설정, 기꺼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추가가 돼야 돼요. 죽을 각오의 연쇄적인 반응은 기꺼이 다시 오겠다. 그 말은 뭐야? 나 어차피 다시 와.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지금이 중요하다는 게 또 나오는 거고. 그래서 무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죽을 각오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래? 그러면 나 10번 죽을 거야. 100번 죽을 거야. 1000번 죽을 거야. 10,000번 죽어도 괜찮아. 나는 지장보살이니까. 서원을 세우면 더 확실한 거고 그리고 나서 뭐예요? 나? 그래 10,000번째 태어나서 그때 깨닫는데 알았어 10,000번째 깨달을 거야 11,000번째 나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갈 거야 이런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마음 여러분 10,000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지장보살이 여러분 지금 10,000번 태어나겠다고 지장보살의 서원을 세웠을까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택도 없어요. 1억 번일까요? 1억 번? 아니에요. 무한이 무예요. 무한이에요. 무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확장시켜 드려 본 거예요. 용기가 어디에서 오냐? 끝없이 죽어 떨어져도 다시 오겠다고 하는 각오, 그 서원에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게 있어요, 없어요? 무서운 게 없어요, 실은.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요거를 약간 문답식으로 한번 드려본 거예요. 화두식으로 용기를 어떨 때 낼 수 있냐 화두를 좀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도 각자가 용기 낼 수 있는 방법을 이게 갑자기 확장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작게는 나한테서 에고와의 관계에서의 용기 내는 방법, 지구별에서 용기 내는 방법, 우주 바운드리에서 용기 내는 방법, 무주로 다가가면서 용기 내는 방법, 무주에서 용기 내는 방법, 무에 다다라서 용기 내는 방법, 무에서 용기 내는 방법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용기 내는 방법 그것들의 무한 반복에서 용기 내는 방법 제가 그래서 쭉 설명을 한 거예요. 지금 쭉 하고 단계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용기 내는 방법도 각자 자리마다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 설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 거예요. 아마 드물 거예요. 드물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어쨌든 이 자리들을 설정을 제가 계속 말씀드리니까 여기에서마다 용기 내는 방법들을 취사 선택해 가지고 써먹으시면 돼요.